아, 그래도 우선 하버드랑 서울대를 비교하면 너무 국뽕 아닌가. 이런 생각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구독자 선생님들의 자녀가 만약 서울대학교와 하버드대학교를 모두 합격했다면 어느 곳을 보내시겠나요? 학비 걱정만 없다면 대부분 하버드를 보내시겠죠. 하지만 여기 하버드를 거절하고 한국 서울대를 선택한 천재 소녀가 있습니다. 미국 최고의 대학들이 앞다투어 특별 장학생으로 영입하려 했지만 그녀가 내린 선택은 모두의 예상을 뒤엎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명예와 성공보다 자신의 내면의 소리를 따라간 한 소녀의 용기 있는 결정과 기적적인 결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라 킴, CNN 다큐멘터리 프로듀서입니다. 수년간 세계 곳곳의 천재들을 취재해왔지만 이수연처럼 제 마음을 울린 아이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처음 이수연을 만났던 순간으로 여러분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시간을 조금 돌려볼까요?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사람. 매사추세츠주 케임브리지의 초등학교 교실. 로라 스티븐스 선생님은 칠판에 적힌 대수 문제를 가리켰습니다. 5학년 수준보다 훨씬 어려운 문제였지만 로라 선생님은 종종 이런 도전적인 문제를 던지곤 했습니다. 아이들의 잠재력을 믿는 교사였기 때문입니다. 교실은 정막에 빠졌습니다. 그때 맨 뒷자리에서 조용히 손이 하나 올라갔습니다. 이수연, 앞으로 나와볼래? 한국계 미국인 소녀 이수연은 머뭇거리며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녀는 교실에서 가장 조용한 학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수학 시간만큼은 그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풀면 될 것 같아요. 이수연은 망설임 없이 분필을 들고 복잡한 방정식을 풀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손은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움직였고 논리적 단계를 하나하나 완벽하게 밟아나갔습니다. 단 20초 만에 그녀는 답을 동그라미 쳤습니다. 로라 선생님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 문제는 8학년 수준의 대수학 문제였고 대부분의 교사들도 몇 분은 걸릴 복잡한 것이었습니다. 이게 맞는지 확인해 볼게. 자리에 돌아가 있으렴. 하지만 로라 선생님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답은 정확했고 그 풀이 과정은 완벽했습니다. 이것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11살 이수연은 지난 몇 달 동안 점점 더 어려운 문제들을 척척 풀어내고 있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로라 선생님은 이수연의 삼촌 박진우를 학교로 불렀습니다. 진우는 이수연의 법적 보호자였습니다. 이수연의 어머니가 천재적인 수학 능력을 보였지만 우울증으로 인해 자살한 후 진우가 5살 이수연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박 씨,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수연은 제가 평생 본 학생 중에 가장 뛰어난 수학적 재능을 가지고 있어요. 진우는 차분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수연이 3살 때부터 숫자에 비상한 관심을 보였고 6살에는 이미 중학교 수준의 수학 문제를 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하길 원하시나요? 보스턴 대학의 영재 교육 프로그램에 이수연을 추천하고 싶어요. 그곳에서 그녀의 능력을 제대로 평가하고 적절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을 거예요. 진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선생님, 정중하게 거절하겠습니다. 저는 이수연이 또래 아이들과 어울리며 정상적인 삶을 살길 원합니다. 그녀의 어머니. 제 누이는 어릴 때부터 천재로 키워졌고 그 무게를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로라 선생님은 당혹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박 씨, 이런 재능은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것입니다. 이수연에게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죄악이에요. 진우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제 누이는 하버드를 졸업했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수연이 먼저 사람으로서 온전히 자라길 원합니다. 수학은 그 이후의 문제죠. 로라 선생님은 더 이상 설득할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대로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보스턴 대학의 수학과 교수이자 영재 교육 전문가인 로버트 윌리엄스 교수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로버트 교수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이수연의 교실을 관찰하러 왔습니다. 그는 뒷자리에 앉아 조용히 수업을 지켜보았습니다. 로라 선생님은 의도적으로 어려운 문제를 칠판에 적었습니다.
이번에는 간단한 미적분학 개념이 필요한 문제였습니다. 대학 입시에서도 나올 법한 수준이었습니다. 예상대로 이수연만이 손을 들었습니다. 이수연, 이번에는 좀 어려울 수도 있어. 천천히 생각해봐. 하지만 이수연은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칠판으로 나와 문제를 단숨에 풀어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두 가지 다른 접근법으로도 같은 답을 도출해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로버트 교수는 충격에 빠진 모습으로 로라 선생님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말이 맞았어요. 이 아이는 특별합니다. 내가 평생 본 그 어떤 수학 영재보다도 뛰어나요. 그녀는 단순히 수학을 푸는 게 아니라 수학을 느끼고 있어요. 로라 선생님은 무거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삼촌은 특별 교육을 원치 않아요. 이수연의 어머니가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했기 때문이죠. 로버트 교수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수연을 찾아가야겠군요. 정식 교육이 아닌 우연한 만남으로요. 그날 오후 로버트 교수는 진우가 운영하는 작은 자동차 정비소를 찾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차에 문제가 있는 척하며 정비소에 들렀습니다. 진우는 정비복을 입고 친절하게 그를 맞이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으세요? 엔진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서요. 그들이 차 주변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이수연은 정비소 한쪽에 마련된 작은 공부방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로버트는 그녀가 고등학교 수준의 기하학 문제집을 풀고 있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안녕, 너 수학을 좋아하니? 이수연은 수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 무슨 문제를 풀고 있어? 피타고라스 정리의 응용 문제요. 하지만 이 책의 방식은 너무 복잡해요. 더 쉬운 방법이 있는데. 그녀는 자신만의 접근법을 설명하기 시작했고 로버트는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방식은 단순히 공식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하학적 개념을 완전히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진우가 그들의 대화를 발견하고 경계하는 눈빛으로 다가왔습니다. 손님, 차 문제는 확인해 봤습니다. 간단한 조정만 하면 될 것 같네요. 로버트는 자신의 정체를 밝히기로 결심했습니다. 사실, 박 씨, 제 차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저는 로버트 윌리엄스, 보스턴 대학 수학과 교수입니다. 로라 선생님으로부터 이수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진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교수님, 정중하게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수연이 천재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녀의 어머니처럼요. 로버트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박 씨, 저도 당신의 우려를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수연의 재능은 억누를 수 없을 정도로 놀랍습니다. 그녀를 위한 중간 지점을 찾을 수는 없을까요? 그녀가 정상적인 삶을 살면서도 동시에 그녀의 재능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을. 진우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이수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는 눈을 반짝이며 기대에 차 있었습니다. 어떤 방법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주말에 몇 시간만이라도 제 연구실에서 이수연과 함께 수학을 탐구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까요? 정식 프로그램도 평가도 없이. 그저 재미로요. 이것이 로버트 교수와 이수연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우연한 만남은 곧 수학계에 큰 파장을 일으킬 사건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일요일 오전, 보스턴 대학의 조용한 연구동. 평일에는 수많은 학생과 교수들로 붐비는 이곳이 주말에는 고요함에 잠겨 있었습니다. 로버트 교수와 이수연은 넓은 화이트보드가 있는 작은 세미나실에서 만났습니다. 오늘은 뭘 할 거예요? 이수연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습니다. 내가 풀어보고 싶은 문제 있니? 아니면 내가 재미있는 걸 보여줄까? 저한테 가장 어려운 문제 보여주세요. 로버트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수연의 열정과 자신감이 대단했습니다. 좋아, 그럼 이건 어때? 이건 대학 2학년 학생들도 어려워하는 문제야. 그는 복잡한 미적분학 문제를 화이트보드에 적었습니다. 적분의 기본 개념조차 아직 배우지 않은 초등학생에게는 불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로버트는 이수연의 한계를 시험해보고 싶었습니다. 이수연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문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이 문제를 스캔하듯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이렇게 접근하면 될 것 같아요.
그녀는 마커를 들고 화이트보드에 자신만의 풀이법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로버트는 그녀가 적분을 모르면서도 순수한 기하학적 직관으로 문제를 접근하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이 부분에서 막히네요. 적분이라는 게 있다고 들었는데 그걸 배워야 할 것 같아요. 로버트는 그녀가 스스로 한계를 인식하고 무엇을 배워야 할지 아는 것에 또한 감명받았습니다. 맞아. 이 부분에서는 적분이 필요해. 근데 내가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정말 놀라워. 적분을 배우지도 않았는데 말이야. 그는 이수연에게 적분의 기본 개념을 설명해주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이런 개념을 이해하는데 몇 주, 몇 달이 걸리지만 이수연은 마치 자신이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을 단지 상기시키는 것처럼 빠르게 흡수했습니다. 2시간 후 이수연은 그 문제를 완벽하게 풀어냈습니다. 정말 대단해, 이수연. 넌 정말 특별한 아이야. 교수님, 제가 푼 방식이 맞나요? 맞아. 사실은 전통적인 방법보다 더 우아하고 간결한 접근법이야. 이수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이것이 그녀가 항상 느껴왔던 것이었습니다. 숫자와 도형 사이의 패턴, 그것들이 자신에게 속삭이는 듯한 느낌. 하지만 지금까지 그녀의 재능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인정해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선생님, 더 어려운 문제 있어요? 로버트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욕심쟁이구나. 좋아, 이번에는 실제 수학 연구에서 사용되는 문제를 보여줄게. 그는 리만 가설에 관련된 간단한 버전의 문제를 제시했습니다. 물론 완전한 리만 가설은 아니었지만 그 기본 아이디어를 포함한 문제였습니다. 이수연은 처음으로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그녀는 문제를 이해했지만 해결책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건 어려워요. 걱정 마. 이건 세계 최고의 수학자들도 수백 년 동안 완전히 해결하지 못한 문제 중 하나야. 정말요? 그런 문제가 있어요? 물론이지. 수학에는 아직 풀리지 않은 수많은 미스터리가 있어. 리만 가설, 나비의 스톡스 방정식, P 대 MP 문제. 이런 문제들은 100만 달러의 상금이 걸려있을 정도로 중요해. 이수연의 눈이 호기심으로 더욱 커졌습니다. 제가 그런 문제를 풀 수 있을까요? 누가 알겠어? 어쩌면 내가 그 중 하나를 풀 수도 있지. 하지만 그 전에 배울 게 많아. 그들의 일요일 세션은 정기적인 행사가 되었습니다. 진우는 매주 이수연을 데려다주고 로버트의 연구실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지만 이수연이 수학을 탐구하며 느끼는 순수한 기쁨을 보며 점차 마음이 누그러졌습니다. 3개월이 지난 후 이수연은 대학 수준의 수학을 마스터했습니다. 로버트는 그녀에게 더 고급 주제를 소개하기 시작했고 때로는 자신의 동료 교수들을 초대해 이수연의 재능을 목격하게 했습니다. 믿을 수 없군요. MIT의 수학과 교수 앨런 모리슨이 감탄했습니다. 이런 재능은 평생에 한번 볼까 말까 한 것입니다. 집에서는 이수연이 평범한 11살 소녀로 살았습니다. 학교에서는 친구들과 어울리고 삼촌을 도와 간단한 집안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일요일마다 그녀는 다른 세계로 들어갔습니다. 숫자와 방정식의 세계, 그녀가 진정으로 자유롭게 느끼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온 이수연은 거실에 낯선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3명의 남자와 1명의 여자 모두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이수연, 이리 와봐. 진우가 그녀를 불렀습니다. 그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이수연, 안녕. 난 하버드 대학의 데이비드 첸 교수야. 윌리엄스 교수님께 내 이야기를 들었단다. 이수연은 긴장한 채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내게 특별한 제안을 하러 왔어. 하버드 대학에서 특별 프로그램을 마련했어. 내 나이에 맞게 조정된 교육과정이지. 물론 전액 장학금으로. 다른 방문객들도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MIT, 프린스턴, 스탠포드의 대표들이었습니다. 그들 모두 이수연을 자신들의 대학에 초청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국립과학재단에서 특별 연구 지원금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여성 방문객이 말했습니다. 이수연의 재능을 최대한 발전시키기 위함이죠. 이수연은 당황했습니다. 그녀의 비밀 세계가 갑자기 모두의 관심사가 된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삼촌을 바라보았습니다.
진우의 표정은 읽을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우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중대한 결정입니다. 시간을 갖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방문객들이 떠난 후 이수연은 삼촌에게 물었습니다. 삼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진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수연아, 내 어머니. 내 누이도 너처럼 수학에 타고난 재능이 있었어. 하버드에 특별 입학해서 최연소 박사학위를 받았지. 하지만 그녀는 행복하지 않았어. 모든 사람들이 그녀에게 천재라는 꼬리표를 붙이고 끊임없이 성취를 요구했으니까. 진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내 어머니는 29의 우울증으로 세상을 떠났어. 난 내가 그런 삶을 살길 원치 않아. 이수연은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탁자 위에 놓인 사진 속 젊은 여성은 웃고 있었지만 그 눈에는 슬픔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무엇습니다. 그가 예상했던 것은 최소한 박사과정 학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앞에 있는 것은 고등학생에 불과했습니다. 내 나이가 18이라고. 네, 이제 고등학교 3학년입니다. 미국 보스턴 근교에 살고 있어요. 로버트는 믿기지 않았지만 이수연과의 대화를 통해 그녀의 지식이 진짜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공식을 암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수학을 느꼈습니다. 마치 작곡가가 음악을 느끼는 것처럼. 통화가 끝난 후 로버트는 그녀에 대해 더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보스턴 현지 지인을 통해 이수연의 학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평범한 공립고등학교였습니다. 그녀는 학교에서 수학 성적이 좋았지만 특별히 천재로 주목받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한 한국계 학생이었을 뿐.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로버트는 이수연의 논문을 다시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무언가 특별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접근법은 전형적인 수학적 방법론과는 달랐습니다. 그것은 마치 다른 언어로 쓰여진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음악적 패턴, 리듬, 시각적 표현을 통해 숫자를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다르게 생각한다. 로버트는 자신의 선입견과 마주했습니다. 그는 항상 자신이 열린 마음을 가졌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그는 자신의 오만함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왜 천재가 서구의 명문대에서만 나와야 한다고 생각했을까? 왜 아시아계 소녀가 리만 가설에 기여할 수 없다고 가정했을까? 다음 날 로버트는 이수연에게 또 다른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다음 달 프린스턴에서 열리는 국제 수학 심포지엄에 초청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연구를 세계적인 수학자들에게 발표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수연의 답장은 간단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하지만 제 부모님께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로버트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알게 될 이수연의 이야기는 단순한 수학적 천재성을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2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13살이 된 이수연은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작은 자동차 정비소 한편에 마련된 공부방은 첨단 학습 공간으로 변모했습니다. 보스턴 대학에서 기증한 컴퓨터, 하버드 수학과에서 보내온 전문 서적들, 그리고 벽 한쪽을 가득 채운 화이트보드가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게 제가 발견한 새로운 접근법이에요. 화상 전화 너머로 한국에 계신 할머니가 웃고 계셨습니다. 비록 수학을 이해하지 못하셨지만 손녀의 열정에 항상 귀 기울여 주셨습니다. 우리 수연이 정말 대단하구나. 하지만 오늘도 밤새 공부했니? 얼굴이 많이 피곤해 보이는구나. 이수연은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녀는 요즘 잠을 거의 자지 못했습니다. 로버트 교수와 함께 새로운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었고 다음 주에는 MIT에서 열리는 영재 학술 심포지엄에서 발표를 앞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괜찮아요, 할머니. 재미있어서 그래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수연아, 내 어머니도 그랬단다. 항상 재미있어서 밤을 새웠지. 하지만 몸과 마음을 돌보는 것도 중요해. 약속해주렴. 오늘은 일찍 자기로. 이수연은 할머니와의 통화를 마치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보스턴의 풍경이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그것을 느낄 여유가 없었습니다.
2년 전 그녀의 이야기가 언론에 알려진 이후 그녀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진우와 로버트 교수의 노력으로 비교적 조용히 지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수연의 재능이 더욱 알려지면서 그녀를 향한 세상의 관심과 기대는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녀는 이제 미국 수학계의 희망으로 불리며 여러 대학과 연구기관에서 특별교육 프로그램을 제안받고 있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학교 생활이었습니다. 이수연은 더 이상 일반 초등학교에 다니지 않았습니다. 대신 진우와 로버트 교수가 만든 특별교육 과정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주 3일은 보스턴 대학의 강의를 청강하고 나머지 이틀은 또래 아이들과의 사회성 발달을 위해 지역 영재학교의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초인종 소리가 이수연의 생각을 중단시켰습니다. 수연아, CNN 다큐멘터리 팀이 왔어. 진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조카의 미디어 노출을 꺼렸지만 완전히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대신 그는 이수연이 자신의 이야기를 자신의 방식으로 전할 수 있도록 돕고 있었습니다. 준비됐어요, 삼촌. 이수연은 심호흡을 하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그곳에는 로버트 교수와 CNN 다큐멘터리 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수연, 만나서 반가워요. 저는 사라 킴, CNN 특별 다큐멘터리 제작자입니다. 한국계 미국인 제작자가 따뜻한 미소로 이수연을 맞이했습니다. 오늘은 편하게 대화하듯이 진행할게요. 부담 갖지 마세요. 카메라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수연, 2년 전 당신의 이야기가 처음 알려졌을 때와 비교해 지금 삶은 어떻게 달라졌나요? 이수연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많이 바뀌었어요. 더 많은 수학을 배울 수 있게 되었고 정말 똑똑한 사람들을 많이 만났어요. 그건 정말 좋은 일이에요. 그럼 힘든 점은 없나요? 이수연의 표정이 잠시 흐려졌습니다. 가끔 그냥 보통 아이로 살고 싶을 때가 있어요. 친구들과 놀고 그냥 TV도 보고. 하지만 항상 뭔가를 해내야 한다는 느낌이 들어요. 모두가 저에게 기대하니까요. 사라의 눈에 동정심이 비쳤습니다. 당신 나이 또래 아이들은 학교 숙제나 친구 관계를 걱정할 나이인데 당신은 세계적인 수학 문제를 연구하고 있어요. 그런 압박감을 어떻게 관리하나요? 이수연은 삼촌을 바라보았습니다. 진우는 격려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삼촌이 많이 도와주세요. 그리고 윌리엄스 교수님도요. 그분들은 제가 숫자만이 아니라 사람으로 성장하는 게 중요하다고 항상 말씀하세요. 인터뷰는 2시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이수연의 일상, 그녀의 연구, 그리고 그녀의 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의외로 개인적이었습니다. 이수연, 어머니에 대한 기억이 있나요? 어머니의 재능이 당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나요? 방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진우는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수연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5살 때 돌아가셨어요. 기억이 많지 않지만 어머니가 저에게 숫자, 세는 법을 가르쳐 주셨던 것은 기억해요. 어머니의 목소리는 항상 부드러웠어요. 이수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삼촌이 어머니는 저처럼 수학을 잘하셨다고 했어요. 하지만 행복하지 않으셨대요. 저는 어머니처럼 되고 싶지 않아요. 수학을 사랑하지만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그 솔직한 대답은 모두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인터뷰가 끝난 후 사라는 진우에게 다가왔습니다. 정말 놀라운 아이예요. 그녀의 지능만큼이나 그녀의 마음도 특별하네요.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제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부분입니다. 다음 주 MIT 심포지엄 당일, 이수연은 생애 처음으로 큰 무대에서 발표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청소년 수학 영재들의 미래라는 주제의 이 행사에는 전 세계에서 온 젊은 수학 영재들과 교육자들이 참석했습니다. 대기실에서 이수연은 떨리는 손으로 발표 자료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녀는 리만 제타 함수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을 발표할 예정이었습니다. 완전한 증명은 아니었지만 수백 년 된 문제에 대한 신선한 시각을 제공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긴장됩니까, 이수연? 낯선 목소리에 이수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앞에는 위험 있는 노신사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세계적인 수학자 장 피에르 세르였습니다.
필즈상 수상자이자 수학계에 살아있는 전설. 네, 많이요. 이수연이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세르 교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내가 당신 나이였을 때 나는 학교 발표에서도 말을 더듬었소. 당신이 이 나이에 이런 무대에 선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이오. 그는 이수연의 발표 자료를 흘끗 보았습니다. 흥미로운 접근법이군요. 제타 함수를 음악적 패턴으로 해석하다니. 이수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알고 계셨어요? 우리 분야에서는 당신의 이야기가 꽤 화제요. 한국계 소녀가 음악으로 리만 가설을 푼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회의적이었소. 하지만 윌리엄스 교수가 당신의 연구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후 나는 생각을 바꿨소. 그는 잠시 멈추었다가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시오. 좋은 수학은 결과만이 아니라 과정에서도 나오는 것이오. 당신이 오늘 완벽한 증명을 내놓지 못하더라도 그건 실패가 아니오. 그저 긴 여정의 한 부분일 뿐이지. 이수연은 세르 교수의 말에 위안을 얻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발표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이수연이 단상에 올랐을 때 객석에는 수학계의 거장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로버트 교수와 진우도 앞줄에 앉아 그녀를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수연입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발표를 시작했지만 점차 자신감을 찾았습니다. 그녀가 자신의 연구를 설명할 때 객석은 완전한 침묵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이 어린 소녀가 수백 년 된 문제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발견한 것은 리만 제타 함수의 0점 분포가 특정 음악적 화성 구조와 유사하다는 점입니다. 바흐의 푸가에서 볼 수 있는 패턴이 여기에도 나타납니다. 그녀는 화면에 수식과 음악 악보를 나란히 보여주었습니다. 이 패턴을 활용하면 우리는 리만 가설의 일부 케이스에 대한 증명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발표가 끝났을 때 객석에서는 열렬한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질문 시간, 여러 수학자들이 예리한 질문을 던졌지만 이수연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물론 모든 질문에 완벽히 답할 수는 없었지만 그녀의 정직함과 열정은 모두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심포지엄이 끝난 후 이수연은 생각지도 못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MIT 수학과는 그녀에게 특별 연구 프로그램 참여 기회를 제공했고 옥스퍼드 대학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갑자기 모든 문이 그녀에게 열린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서 이수연은 삼촌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삼촌,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너무 많은 일이 한꺼번에 일어나고 있어요. 진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수연아,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생각해봤니? 이 모든 제안과 기회들 말고 내 마음은 무엇을 원하니? 이수연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보스턴의 밤 풍경이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수학을 계속하고 싶어요. 하지만 동시에 보통 아이로 살고 싶기도 해요. 친구들과 웃고 삼촌과 시간을 보내고.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때로는 모든 사람들이 저에게 기대하는 게 너무 무거워요. 마치 제가 뭔가 특별한 일을 해내지 못하면 모두를 실망시킬 것 같아요. 진우는 이수연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수연아, 내가 그 어떤 수학 문제도 풀지 못하더라도 나는 너를 사랑해. 내가 행복하다면 그게 나에게는 가장 중요한 거야. 그 말에 이수연은 조금 안심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날 밤 꿈에서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로버트 교수가 그들의 호텔방을 찾아왔습니다. 이수연, 어제 발표는 정말 훌륭했어. 모든 사람들이 감명받았어. 고맙습니다, 교수님. 그리고 좋은 소식이 있어. 하버드에서 특별 프로그램을 제안했어. 내가 원한다면 주중에는 하버드에서 수학을 배우고 주말에는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야. 이수연과 진우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게 가능할까요? 진우가 물었습니다. 이수연은 특별해. 그녀를 위한 특별한 경로를 만들 필요가 있어. 하지만 동시에 그녀의 정서적, 사회적 발달도 중요하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어. 이수연은 갑자기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제가 정말 리만 가설을 풀 수 있을까요? 로버트는 이 질문의 진짜 의미를 이해했습니다. 그것은 수학에 관한 질문이 아니라 그녀의 존재 가치에 관한 질문이었습니다. 이수연, 넌 이미 놀라운 공헌을 했어. 리만 가설을 풀든 풀지 못하든 내가 수학에 가져온 새로운 시각은 이미 가치 있는 거야. 하지만 기억해. 내 가치는 수학 문제를 푸는 능력에 있지 않아. 내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이 되어가는지가 중요한 거야. 그의 말에 이수연은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미래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위대한 수학자가 될까요? 아니면 다른 길을 선택할까요? 그녀의 내면의 목소리는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심포지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이수연은 한 결정을 내립니다. 그녀는 하버드의 특별 프로그램에 참여하되 그것이 그녀의 모든 것이 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는 자신의 행복과 정신적 건강을 최우선으로 여길 것입니다. 어머니처럼 되지 않기 위해 보스턴으로 돌아온 이수연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CNN 다큐멘터리의 첫 방송이었습니다. 천재의 마음 이수연의 이야기라는 제목의 이 다큐멘터리는 전국적인 관심을 끌었고 이수연은 하룻밤 사이에 스타가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쇼핑몰에서, 심지어 길거리에서도 사람들이 그녀를 알아보고 사진을 요청했습니다. 이것은 이수연에게 또 다른 도전이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단순히 수학 영재가 아니라 공인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학교 카페테리아에서 점심을 먹고 있을 때 한 소녀가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너 TV에서 본 그 천재 아이지? 내 동생이 너 때문에 수학을 좋아하게 됐어. 너무 멋있어. 이수연은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그녀에게 새로운 시각을 주었습니다. 그녀의 삶은 그저 그녀 자신의 것만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이수연은 자신의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 한 여자아이가 나에게 말을 걸었어. 그 아이의 동생이 나 때문에 수학을 좋아하게 됐대. 이상한 기분이야. 내가 그냥 좋아서 하는 일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게 처음으로 내 삶에 더 큰 목적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 어쩌면 내가 단지 수학 문제를 푸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 이것은 이수연의 내면에 심어진 작은 씨앗이었습니다. 이 씨앗은 앞으로 그녀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성장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지 않았습니다. 너 리만 가설을 풀었다면서? 대박이다. 하버드 갈 거지? 아니면 MIT? 너 정말 IQ가 200 이상이야? 모든 사람들의 관심은 그녀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가장 힘든 것은 그녀의 열정이 이제 구경거리가 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녀가 수학을 좋아하는 이유는 그것이 아름답고 신비로웠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사람들은 그녀의 수학적 능력을 단지 천재성의 증거로만 보았습니다. 로버트 교수는 그녀의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그는 전화로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괜찮니, 수연아? 요즘 답장이 뜸하던데. 교수님, 저는 이제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저에게 기대를 걸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냥 수학이 좋았을 뿐인데. 로버트는 그녀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그도 어린 시절 신동이라 불리며 비슷한 경험을 했었습니다. 수연아,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그것은 반드시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어야 해. 다른 사람들의 기대가 아니라 내 내면의 목소리를 따라가야 해. 이수연은 그의 말에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녀의 내면의 목소리는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그녀는 정말 하버드나 MIT에 가고 싶은 걸까요? 그곳에서 그녀는 행복할 수 있을까요? 어느 날 밤, 그녀는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국에 계신 할머니는 그녀가 가장 신뢰하는 상담자였습니다. 할머니, 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수연아, 내가 수학을 좋아하는 이유가 뭐니? 아름다워서요. 저는 숫자 속에서 패턴을 볼 수 있어요. 그게 너무 신기하고 경이로워요. 그럼 그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곳이 어디일지 생각해 보렴. 내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
이수연은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한 가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녀는 한국의 할머니를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자신의 뿌리와 마주하고 진정한 내면의 목소리를 찾고 싶었습니다. 3년이 더 흘렀습니다. 16살이 된 이수연은 이제 하버드 대학의 특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일상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평일 오전에는 지역 고등학교에서 기본 교과를 배우고 오후에는 하버드에서 대학원 수준의 수학을 공부했습니다. 주말에는 로버트 교수와 함께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물론 그 모든 것을 외부에서 봤을 때는 놀라운 성공 스토리처럼 보였습니다. 그녀는 15살의 젊은 과학자상을 수상했고 그녀의 리만 가설 연구는 국제학술지에 게재되었습니다. CNN 다큐멘터리 이후 그녀는 21세기의 에밀리 노에터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수연의 내면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지고 있었습니다. 수연아, 오늘 저녁 MIT 석좌 교수와의 저녁 식사 약속 잊지 않았지? 진우가 그녀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이수연은 책상에 쌓인 논문들 사이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피로로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네, 삼촌. 준비하고 있어요. 진우는 방 안으로 들어와 조카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이수연의 책상은 복잡한 수식으로 가득한 노트와 책으로 넘쳐났습니다. 벽에는 수학 포스터와 함께 대학 브로슈어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하버드, MIT, 프린스턴, 그리고 최근에는 영국 케임브리지와 옥스퍼드에서도 조기 입학 제안이 왔습니다. 괜찮니? 많이 피곤해 보이는데. 이수연은 억지로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잠을 조금 못 잤어요. 리만 제타 함수의 풀이의 변환에 관한 새 논문을 읽고 있었거든요. 진우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수연아, 너무 무리하지 마. 16살이라고 쉬고 친구들과 어울릴 시간도 필요해. 이수연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5월의 보스턴은 싱그러웠습니다. 창밖으로 또래 아이들이 자전거를 타고 노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러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요. 다음 주에 학회 발표도 있고 논문 마감도 있고. 진우는 이수연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건 내 선택이야, 수연아. 언제든지 속도를 늦출 수 있어. 아무도 널 서두르지 않아. 그의 말은 진심이었지만 이수연은 그렇게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주변에는 그녀에게 기대를 거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학회, 미디어, 교수들, 그리고 한국에서 그녀의 이야기를 뉴스에서 접한 사람들까지. 한국의 자랑, 동양인 소녀의 승리라는 수식어가 그녀를 따라다녔습니다. 저녁 식사에서 이수연은 미소 지으며 MIT 교수의 질문에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이런 자리에 익숙해졌습니다. 적절한 순간에 웃고 지적인 대화를 나누고 자신의 연구에 대해 겸손하게 이야기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수연, 자네 같은 인재는 MIT에 꼭 필요해. 우리 대학에서는 자네가 원하는 연구를 마음껏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수 있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정말 영광이에요. 표면적으로는 완벽한 대화였지만 이수연의 마음속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 이게 내가 원하는 삶일까? 끊임없는 연구, 논문, 학회. 이것이 행복일까? 그날 밤 이수연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빠르게 미리 정해진 길로 향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하버드 조기 졸업, 박사과정, 그리고 교수직으로 이어지는 길. 모두가 칭찬하는 성공적인 길이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이수연은 용기를 내어 로버트 교수를 찾아갔습니다. 교수님, 제가 조언을 구하고 싶어요. 로버트는 그녀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즉시 알아챘습니다. 이것은 수학에 관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물론이야, 이수연. 무슨 일이니? 저 진로에 대해 고민이에요. 모두가 제가 박사과정에 가고 연구를 계속하길 바라지만 제 마음은 확신이 서지 않아요. 로버트는 이수연이 이런 고민을 털어놓을 만큼 성장했다는 사실에 감동했습니다. 무엇이 너를 망설이게 하니? 이수연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가끔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더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연구실에 앉아 수학 문제만 푸는 것보다 다른 아이들을 가르치고 도울 수 있는 일을.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돼요. 제 뿌리가 있는 곳이잖아요. 가끔은 그곳으로 돌아가 무언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로버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수연, 그런 생각을 하는 건 완전히 자연스러운 거야. 사실 가장 위대한 수학자들 중 많은 이들이 단순히 수학 때문이 아니라 세상에 변화를 주고 싶다는 열망으로 연구를 했어. 수학은 도구일 뿐이야, 목적이 아니라.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한국에 관심을 갖는 것도 이해해. 정체성과 뿌리를 찾는 건 중요한 일이야. 이수연은 위안을 얻었지만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두가 제게 거는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면서 제 진정한 열정을 따를 수 있을까요? 로버트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수연, 들어봐. 나도 내 나이 때 비슷한 고민을 했어. 많은 사람들이 내게 거는 기대 때문에 정해진 길을 따라가야 한다고 생각했지. 하지만 결국 깨달았어. 진정한 성공은 남들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 내면의 목소리에 충실한 것에서 온다는 걸. 그의 말은 이수연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내 제안은 이거야. 잠시 시간을 갖고 내 마음의 소리를 들어봐. 어쩌면 한국을 방문해보는 것도 좋은 생각일 수 있어. 내 뿌리를 탐색하고 다른 관점에서 세상을 보는 거지. 이수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한국에 갈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여름방학이 다가오잖아. 내 할머니도 만나고 한국의 교육 시스템도 볼 수 있을 거야. 새로운 시각이 내 미래 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어. 그날 저녁 이수연은 진우에게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는 놀랐지만 진우는 곧 이해했습니다. 수연아, 내가 한국에 가고 싶다면 내가 모든 준비를 도울게. 할머니도 너무 기뻐하실 거야. 계획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이수연은 한국 서울대학교 과학영재센터의 여름 프로그램에 초청받았고 동시에 강원도에 계신 할머니를 방문할 계획도 세웠습니다. 출발 전날 밤, 이수연은 자신의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내일 한국으로 떠난다. 처음으로 내 뿌리를 직접 느끼게 될 것이다. 조금 두렵지만 동시에 설렌다. 이것이 내 진정한 목소리를 찾는 첫걸음이 될까? 엄마가 보고 계신다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엄마도 나처럼 혼란스러웠을까? 이번 여행이 내게 답을 줄 수 있기를. 다음 날, 이수연은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그녀를 맞이한 것은 서울대학교 교수와 어린 시절 사진으로만 봤던 할머니였습니다. 우리 수연이.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손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내 어머니를 꼭 닮았구나. 그 말에 이수연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녀는 지금까지 어머니에 대해 많이 알지 못했습니다. 진우 삼촌은 항상 그 이야기를 꺼내기 어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서울에서의 첫 주는 신선한 경험의 연속이었습니다. 서울대학교 과학영재센터에서 이수연은 한국의 영재 교육 시스템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거기서 그녀는 자신과 비슷한 재능을 가진 한국 학생들을 만났고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윤지민 교수의 멘토링 방식이었습니다. 그녀는 학생들의 학문적 성취뿐만 아니라 그들의 정서적, 사회적 발달에도 큰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수학은 아름다운 학문이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우리는 인간으로서 균형 잡힌 성장이 필요합니다. 윤 교수의 말은 이수연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서울에서의 일정을 마친 후 이수연은 강원도 양양의 할머니 집으로 향했습니다. 도시의 번잡함을 벗어나 산과 바다가 만나는 고요한 마을에 도착했을 때 이수연은 이상한 평화로움을 느꼈습니다. 할머니의 작은 한옥은 소박했지만 따뜻했습니다. 저녁 식사를 준비하며 할머니는 이수연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내 어머니는 너처럼 수학에 뛰어났단다. 서울대 수석으로 입학하고 미국 하버드로 유학을 갔지. 모두가 그녀에게 기대를 걸었어. 이수연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이것은 그녀가 늘 알고 싶었던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내 어머니는 학문적 성공에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않았어. 그녀는 항상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맞춰 살았거든.
자신의 진정한 목소리를 듣지 못했지.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녀가 널 낳았을 때 처음으로 자신만의 선택을 했던 것 같아. 그리고 그때 그녀는 진정으로 행복해 보였단다. 이수연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어머니의 삶과 자신의 삶 사이의 공통점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녀를 두렵게 했습니다. 할머니,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도 엄마처럼. 할머니는 이수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수연아, 내 어머니의 실수는 자신의 내면의 소리를 무시한 거였어. 너는 달라야 해.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을 따라가렴. 그게 수학이든 가르치는 일이든 아니면 완전히 다른 무언가든. 중요한 건 그 선택이 정말 내 것이어야 한다는 거야. 그날 밤 이수연은 할머니 집 마당에서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과 달리 이곳의 밤하늘은 수많은 별들로 가득했습니다. 그 무한한 우주를 바라보며 이수연은 자신의 삶에 대해 깊이 생각했습니다. 수학은 그녀에게 큰 기쁨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지식을 다른 이들과 나누고 특히 자신처럼 재능은 있지만 기회가 부족한 아이들을 돕고 싶었습니다. 강원도에서의 2주 동안 이수연은 할머니와 매일 바닷가를 산책하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의 이야기, 한국의 문화와 역사,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더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는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법을 배웠습니다. 한국에서의 시간이 끝나갈 무렵 이수연은 자신의 진로에 대한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녀는 수학 연구를 계속할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교육에도 관심을 기울일 것입니다. 특히 재능 있는 아이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발견하도록 돕는 일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기 전 마지막 밤, 이수연은 할머니와 함께 바닷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할머니, 결정했어요. 저는 하버드에서 수학학위를 마치고 동시에 교육학도 공부할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한국으로 돌아와 영재 교육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싶어요. 제가 받은 기회를 다른 아이들에게도 주고 싶어요. 할머니의 눈에는 자랑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그것이 내 진정한 소리구나, 수연아. 내 어머니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야. 강원도의 별 아래, 이수연은 처음으로 자신의 미래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남들이 정해준 길이 아니라 그녀의 마음이 진정으로 원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그녀에게 평화와 확신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온 이수연은 새로운 에너지와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17번째 생일이 다가오는 가을, 그녀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하버드, MIT, 프린스턴 마이너스 모든 아이비리그 대학들이 그녀에게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었습니다. 조기 입학 프로그램을 통해 그녀는 18살이 되기 전에 대학에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수연아, 원서 작성은 어떻게 돼가고 있어? 진우 삼촌이 물었습니다. 이수연은 노트북 화면을 응시하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아직 확신이 안 서요. 진우는 조카의 책상 옆에 앉았습니다. 무엇이 너를 고민하게 만드니? 제가 한국에 있는 동안 많은 생각을 했어요. 미국의 명문대에 가는 것도 좋지만 다른 길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수연은 컴퓨터를 돌려 삼촌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에는 서울대학교 국제영재 프로그램 웹사이트가 열려 있었습니다. 서울대. 진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한국에서 윤지민 교수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서울대에서 특별한 교육 프로그램을 시작하신대요. 수학과 교육학을 동시에 공부할 수 있고 실제로 영재 아이들을 가르치는 실습도 포함되어 있어요. 진우는 놀란 표정으로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하버드나 MIT의 기회를 정말 포기할 생각이니? 이수연은 결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어머니의 이야기를 알게 됐어요, 삼촌. 할머니가 모두 들려주셨어요. 어머니는 하버드에서 수학 박사 과정을 밟고 있었지만 행복하지 않으셨잖아요. 저는 다른 길을 가고 싶어요. 진우의 눈에 슬픔이 스쳤습니다. 내 어머니는 자신의 열정을 따르지 못했어. 모든 사람들이 그녀에게 기대했던 대로 살았지. 그것이 그녀를 서서히 갉아먹었어.
저는 제 열정을 따를 거예요, 삼촌. 그리고 제 열정은 단지 수학 문제를 푸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에도 있어요. 특히 한국에서 만난 많은 아이들처럼 재능은 있지만 기회가 부족한 아이들을 돕고 싶어요. 진우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누이 이수연의 어머니를 생각했습니다. 그녀가 얼마나 빛나는 재능을 가졌는지, 그리고 그 빛이 얼마나 일찍 꺼졌는지. 하버드에서 공부하는 동안 그녀는 점점 자신을 잃어갔고 결국 우울증이 그녀를 삼켜버렸습니다. 진우는 이수연에게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내가 정말 그것을 원한다면 내가 전적으로 지지할게. 하지만 이런 큰 결정은 심사숙고해야 해. 네, 삼촌. 로버트 교수님과도 이미 상담했어요. 교수님도 처음에는 놀라셨지만 제 이유를 듣고 이해해 주셨어요. 며칠 후 이수연은 하버드 수학과 학장실에서 로버트 교수와 다른 교수들과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이수연, 정말 서울대학교를 선택하기로 한 거니? 수학과 학장 왕 교수가 물었습니다. 네, 교수님. 많은 고민 끝에 내린 결정입니다. 하버드는 너에게 특별 장학금과 연구 지원, 그리고 멘토십 프로그램까지 제공하려 했어. 서울대가 그런 기회를 줄 수 있을까? 이수연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교수님, 저에게 주신 기회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제 결정은 단순히 어느 대학이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진정으로 이루고 싶은 것, 제 내면의 소리가 이끄는 방향이 중요합니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했습니다. 서울대학교의 프로그램은 제가 수학 연구와 교육 실습을 동시에 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곳은 제 뿌리가 있는 곳이에요. 한국의 교육 시스템에 기여하고 저처럼 재능은 있지만 기회가 부족한 아이들을 돕고 싶습니다. 로버트 교수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는 이수연의 결정을 지지합니다. 우리가 진정한 교육자로서 해야 할 일은 학생들이 자신의 길을 찾도록 돕는 것이니까요. 왕 학장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내 결정은 우리에게 큰 손실이야. 하지만 내 용기와 확신은 존중할 만해. 그리고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 언제든지 하버드의 문은 열려 있을 거야. 이수연의 결정은 곧 학계와 언론에 알려졌습니다. 수학 천재 소녀, 하버드 대신 서울대 선택, 한국계 영재의 예상 밖 결정과 같은 헤드라인이 등장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결정에 의문을 제기했고 일부는 그것을 경력 자살이라고까지 표현했습니다. 특히 한국 언론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인의 자부심, 미국 대학들 제치고 서울대 선택한 수학, 영재와 같은 자랑스러운 보도가 이어졌지만 곧 의문과 비판도 등장했습니다. 왜 세계 최고 대학을 포기했나? 합리적인 선택인가 등의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그러나 이수연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법을 배웠고 그 소리는 명확했습니다. 졸업식 날 이수연은 고등학교 졸업장을 받으며 졸업 연설을 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중요한 깨달음을 나누고 싶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세상이 정의하는 대로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정의하는 대로입니다. 저에게는 그것이 단순히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제 지식을 나누고 다른 이들을 돕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녀의 말은 많은 학생들과 부모님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자신만의 독특한 목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용기를 내어 그것을 따르는 것. 그것이 제가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 졸업식이 끝난 후 놀랍게도 MIT의 왕 교수가 이수연에게 다가왔습니다. 정말 감동적인 연설이었어, 이수연. 내가 내린 결정이 옳다는 것을 이제 이해할 것 같아. 그녀는 미소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그리고 내가 좋은 소식이 있어. MIT와 서울대학교가 새로운 공동 연구 프로그램을 시작할 예정이야. 그것은 내가 양쪽 대학에서 연구하고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거야. 관심 있니? 이수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인가요? 그것은 완벽한 기회일 것 같아요. 내 결정이 우리에게 영감을 주었어.
우리는 다양한 배경과 관점을 가진 학생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지. 그 순간 이수연은 자신의 선택이 단지 그녀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 달 후 이수연은 서울로 향하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설렘과 긴장으로 가득했지만 그 어느 때보다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비행기 창밖으로 보이는 끝없는 하늘을 바라보며 그녀는 자신의 미래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불확실하고 도전적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천재성은 문제를 푸는 능력뿐만 아니라 자신의 내면과 솔직하게 소통하고 그 소리에 따라 용기 있게 행동하는 데 있다는 것을. 서울 도착. 이수연은 공항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윤지민 교수와 서울대학교 관계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녀의 할머니도 그곳에 계셨습니다. 할머니. 이수연은 달려가 할머니를 안았습니다. 우리 수연이가 돌아왔구나. 이번에는 내 길을 찾기 위해 말이야. 할머니의 따뜻한 말에 이수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네, 할머니. 이제 저는 제 길을 가려고 해요. 윤 교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수연 씨, 서울대학교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당신과 함께 일하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특히 MIT와의 공동 프로그램은 한국 교육계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것입니다. 이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정말 기대돼요, 교수님. 제가 배운 것을 나누고 동시에 더 많이 배울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날 저녁 이수연은 서울대학교 기숙사의 창가에 서서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도시의 불빛들은 마치 밤하늘의 별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깊은 평화를 느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녀가 있어야 할 곳이라는 확신.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어머니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진 속 젊은 여성의 미소는 이제 슬픔보다는 희망으로 가득 차 보였습니다. 엄마, 저는 제 길을 찾았어요. 이제 엄마가 원했던 삶, 엄마가 꿈꿨던 자유를 살아갈게요. 창밖의 별빛 아래 이수연은 그녀의 새로운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세상을 놀라게 한 그녀의 선택만큼이나 놀라운 여정이 될 것입니다. 서울대학교에서의 첫 학기는 이수연에게 도전의 연속이었습니다. 언어 장벽 그녀의 한국어는 유창했지만 학문적 용어에는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교육 환경, 그리고 끊임없이 그녀를 주시하는 시선들까지. 모두가 하버드를 거절한 천재 소녀에게 관심을 가졌고 그녀의 모든 행동은 주목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수연 씨, 미국과 한국의 교육 시스템 차이점에 대한 견해가 궁금합니다. 왜 정말로 하버드 대신 서울대를 선택했나요? MIT와의 공동 프로그램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수업이 끝날 때마다 기다리고 있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수연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그녀가 원했던 것은 스포트라이트가 아니라 자신의 열정을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윤지민 교수는 이수연의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지만 곧 사람들의 관심이 줄어들 거예요. 그때까지 힘내요. 윤 교수의 예측대로 몇 달이 지나자 언론의 관심은 서서히 사그라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수연은 드디어 자신의 진정한 목표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울대학교의 특별 프로그램은 그녀에게 수학연구와 교육학을 동시에 공부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특히 그녀는 영재 교육의 심리학적 접근이라는 과목에 큰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 과목의 교수인 김혜진 박사는 미국에서 교육심리학 박사 학위를 받은 전문가였습니다. 영재성은 축복일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 심리적 부담이 됩니다. 특히 주변의 기대가 크면 클수록 그 부담은 더욱 커집니다. 김 교수의 강의는 이수연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그녀 자신의 이야기를 듣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단순히 영재들의 지적 능력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정서적, 사회적으로도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수업이 끝난 후 이수연은 김 교수에게 다가갔습니다. 교수님, 정말 감명 깊은 강의였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더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김 교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물론이죠, 이수연 씨. 사실 당신과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당신의 이야기는 제 연구 분야와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니까요. 그날부터 김 교수는 이수연의 또 다른 멘토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수연에게 심리학적 관점에서 영재 교육을 바라보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고, 이수연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 현실적인 통찰력을 제공했습니다. 이렇게 흥미로운 학문적 여정을 걷던 중 이수연에게 특별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서울대학교와 MIT의 공동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그녀는 강원도의 시골 학교에서 영재 발굴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도시 외곽 지역의 숨겨진 재능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윤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특히 경제적, 지리적 이유로 교육 기회가 제한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죠. 이수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이것은 그녀가 꿈꿔왔던 일이었습니다. 정말 참여하고 싶습니다. 제가 언제 시작할 수 있나요? 다음 주부터 가능해요. 강원도 양양군의 작은 초등학교에서 시작할 예정입니다. 매주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주말 동안 아이들과 함께 할 거예요. 양양. 그곳은 이수연의 할머니가 사시는 곳이었습니다. 그녀는 이 우연의 일치의 운명을 느꼈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이수연은 서울에서 3시간 거리의 양양으로 향했습니다. 버스 창밖으로 보이는 산과 바다의 풍경은 그녀에게 평화로움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양양 버스터미널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할머니였습니다. 수연아, 이렇게 자주 볼 수 있다니 정말 기쁘구나. 할머니, 제가 할머니 댁에서 지내도 될까요? 앞으로 매주 이곳에 올 것 같아요. 물론이지. 우리 수연이가 내 집에서 지내는 건 언제나 환영이야. 이수연은 할머니의 작은 한옥에서 지내며 주말마다 양양초등학교의 특별 수업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그녀는 10명 정도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양양 지역의 여러 학교에서 선발된 재능 있는 초등학생들이었습니다. 첫 수업날, 이수연은 긴장한 표정으로 교실에 들어섰습니다. 10살 안팎의 아이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이수연입니다. 앞으로 주말마다 여러분과 함께 수학의 재미있는 세계를 탐험할 거예요. 아이들은 조금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수학은 재미있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지루한 과목이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간단한 게임으로 시작해 볼까요? 이수연은 아이들에게 숫자, 패턴 게임을 가르쳤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게임이었지만 그 안에는 복잡한 수학적 원리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점차 게임의 흥미를 느끼기 시작했고 곧 교실은 웃음소리와 토론으로 가득 찼습니다. 수업이 끝날 무렵 한 소녀가 이수연에게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이 게임 정말 재밌어요. 이게 정말 수학인가요? 이수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민지야. 이것도 수학이야. 수학은 우리 주변 어디에나 있어. 그리고 그것은 정말 아름답고 재미있는 거야. 그날 저녁 할머니 집으로 돌아온 이수연은 행복감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확신을 느꼈습니다. 어떻게 첫 수업이 지냈니?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정말 좋았어요, 할머니. 아이들이 수학을 다른 시각으로 보기 시작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주말 수업은 빠르게 인기를 얻었고 곧 더 많은 아이들이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중에는 명백한 재능을 보이는 아이들도 있었고 단지 수학을 즐기기 시작한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이수연에게는 모든 아이들이 소중했습니다. 특히 민지라는 소녀는 이수연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11살의 이 조용한 소녀는 놀라운 수학적 직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복잡한 문제를 자신만의 방식으로 해결했고 그 접근법은 종종 이수연조차 놀라게 했습니다. 민지야, 어떻게 이런 방법을 생각해냈니? 민지는 부끄러운 듯 웃었습니다. 그냥 숫자들이 저에게 말해요.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주는 것 같아요. 이수연은 그 말에 깊은 울림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어린 시절 느꼈던 것과 똑같은 감각이었습니다. 민지, 너에게는 특별한 재능이 있어.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계속 발전시켜 나가길 바래. 선생님처럼 될 수 있을까요? 이수연은 민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니, 너는 너만의 길을 갈 거야.
그리고 그것은 분명 아름다운 길이 될 거야. 6개월이 지나자 양양의 주말 수업은 큰 성과를 거두기 시작했습니다. 참여 학생들의 수학 성적이 크게 향상되었고,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수학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즐거움을 찾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수연의 교수법에 대한 소문이 퍼지자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싶다는 요청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서울대학교와 MIT는 이 프로젝트의 성공을 학술 논문으로 발표했고, 이수연의 접근법은 창의적 수학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주목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수연에게 가장 큰 보상은 아이들의 변화였습니다. 특히 민지의 성장은 눈부셨습니다. 그녀는 전국 수학 경시 대회에서 상을 받았고, 서울의 과학영재학교에서 특별 입학 제안을 받았습니다. 선생님, 저 과학영재학교에 가기로 결정했어요. 민지가 어느 날 수업 후 이수연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주말에는 계속 선생님 수업에 참여하고 싶어요. 버스를 타고 오면 돼요. 이수연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정말 대단하구나. 기업에서 일할 때는 매일이 경쟁이었어요. 더 많은 이익, 더 높은 위치. 하지만 그곳에서 제 진정한 행복을 찾지 못했죠. 어느 날 문득 제가 수학을 처음 배웠을 때의 그 순수한 기쁨이 그리워졌어요. 그래서 이곳으로 왔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수학의 아름다움을 가르치는 것, 그들의 눈에서 발견의 기쁨을 보는 것. 그것이 제게는 진정한 행복이에요. 지민의 말은 이수연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그녀도 처음 숫자의 패턴을 발견했을 때의 그 기쁨을 잊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세계적인 인정을 받은 후 그 순수한 기쁨은 어디로 갔을까요? 미국에서 오셨다고 하셨죠? 거기서는 무슨 일을 하세요? 이수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숨김없이 털어놓았습니다. 리만 가설에 대한 연구, 갑작스러운 주목, 명문 대학들의 제안, 그리고 그녀의 혼란. 와, 대단하네요. 하지만 왜 그렇게 불행해 보이세요? 이 질문은 이수연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녀는 정말 불행했나요? 세계적인 인정을 받고 최고의 대학들로부터 전액 장학금을 제안받았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수학을 좋아하는 건 맞지만 모든 사람들이 저를 천재로만 대하니까 부담스러워요. 그리고 제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도 모르겠고. 지민은 이수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이 천재가 아니라 그냥 이수연으로 존재할 수 있는 곳을 찾아보세요. 진정한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곳에서 당신은 가장 빛날 거예요. 그날 밤 이수연은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꿈에서 그녀는 어린 시절 처음 수학 문제를 풀었을 때의 그 기쁨을 다시 느꼈습니다. 다음 날부터 이수연은 지민의 수업을 정기적으로 참관했습니다. 그녀는 지민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방식에 감명받았습니다. 각 아이의 개성을 존중하고 다양한 접근법을 격려하는 모습. 특히 그녀의 눈길을 끈 것은 한 조용한 소녀였습니다. 민지는 특별해요. 지민이 말했습니다. 그 아이는 숫자를 다르게 봐요. 하지만 시골 학교에서는 그런 재능을 제대로 키워줄 자원이 부족해요. 이수연은 민지에게 친근하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놀라운 재능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10살의 민지는 고등학교 수준의 문제를 직관적으로 풀어냈습니다. 선생님, 민지 같은 아이들이 한국에 많이 있을까요? 물론이죠. 하지만 대부분은 발견되지 못하거나 입시 준비에 매몰되어 그 창의성을 잃어버려요. 그 말을 들으며 이수연의 마음속에 작은 씨앗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그녀가 이런 아이들을 도울 수 있다면 단순히 수학을 연구하는 것을 넘어 다음 세대의 수학자들을 키워낼 수 있다면. 일주일이 지나 이수연은 마을 주변의 다른 학교들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도 그녀는 숨겨진 재능을 가진 아이들을 많이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그들 대부분은 제대로 된 교육 기회를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난 후 이수연은 할머니에게 자신의 생각을 털어놓았습니다. 할머니, 저는 결정했어요. 진심으로 원하는 것이 뭔지 이제 알았어요. 할머니는 손녀의 눈에서 오랜만에 진정한 열정을 보았습니다. 내 손녀가 이제 자신의 길을 찾은 모양이구나. 이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미국으로 돌아가 남은 학기를 마친 후 결정을 실행에 옮길 계획이었습니다.
그것은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할 선택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처음으로 그녀는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에 완전히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10년이 흘렀습니다. 이수연은 이제 35살에 성공한 교육자이자 수학자가 되었습니다. 미래인재연구소는 한국을 넘어 아시아 전역의 영향력을 확대했고 이수연의 교육 철학은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현대적인 컨퍼런스 센터에서는 제5회 글로벌 창의 교육 포럼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이수연이 설립한 이 국제 포럼에는 전 세계에서 교육자와 연구자들이 모여 창의적 교육 방법과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개회사를 위해 단상에 오른 이수연은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수줍은 소녀가 아니라 자신의 비전을 확신하는 리더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전 세계에서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10년 전 우리가 이 여정을 시작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의심했습니다. 창의적 교육이라는 개념이 과연 전통적인 교육 시스템에서 자리 잡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요. 그녀는 청중을 둘러보았습니다. 그 중에는 그녀의 첫 제자였던 민지도 있었습니다. 이제 26살이 된 민지는 서울대학교에서 수학 박사과정을 밟고 있었고 동시에 미래인재연구소의 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 의심을 넘어 큰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우리의 접근법은 전 세계 28개국의 교육 시스템에 도입되었고 수십만 명의 학생들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객석에서는 뜨거운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어린이들이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를 발견하도록 도왔는가입니다. 그들이 단순히 시험 점수나 대학 입학을 위해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호기심과 열정으로 배움의 길을 걷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수연의 연설이 끝난 후 포럼의 첫 번째 특별 세션이 시작되었습니다. 천재성의 재정이라는 주제로 전 세계의 전문가들이 모여 토론을 벌였습니다. 민지가 세션의 사회를 맡았습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천재성을 IQ 점수, 시험 성적 또는 경시대회 입상 경력으로 정의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수연 박사의 연구가 보여주듯이 진정한 천재성은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내면과 솔직하게 소통하고 그 소리에 따라 용기 있게 행동하는 능력입니다. 포럼이 진행되는 동안 이수연은 잠시 조용한 회의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특별한 손님이었습니다. 이제 70이 넘은 로버트 교수였습니다. 이수연, 정말 놀라운 일을 해냈구나. 내가 하버드를 거절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너를 비난했지만 나는 내 눈에서 확신을 보았어. 그리고 내가 옳았다는 것이 증명되었지. 이수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교수님이 항상 저를 믿어주셨죠. 그 신뢰가 저에게 큰 힘이 되었어요. 이제 넌 단순히 한 명의 수학자가 아니라 전 세계 교육의 변화를 이끄는 리더가 되었구나. 이수연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햇빛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제가 하버드에 갔다면 아마 좋은 수학자가 되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그것 이상을 원했어요. 저는 제가 받은 기회를 다른 이들과 나누고 싶었고 특히 제 뿌리인 한국에서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로버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수많은 아이들의 삶을 변화시켰지. 내가 발전시킨 교육 방법론은 이제 전 세계의 표준이 되어가고 있어. 포럼의 마지막 날, 특별한 행사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미래인재연구소의 첫 번째 졸업생들이 그들의 경험과 성취를 발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민지를 비롯한 24세 젊은이들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그들은 모두 다양한 분야에서 빛나는 성과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수학, 과학, 예술, 인문학, 그리고 사회혁신까지 그들의 관심사와 재능은 다양했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자신만의 목소리를 발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민지가 모두를 대표해 이야기했습니다. 저희는 모두 이수연 선생님을 만나기 전과 후로 인생이 나뉘었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은 저희에게 단순히 수학이나 과학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자신을 믿고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녀는 잠시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선생님이 처음 양양의 작은 초등학교에 오셨을 때 저는 11살이었습니다. 수학을 좋아했지만
그것이 제 삶에 어떤 의미인지 몰랐죠. 선생님은 저에게 수학의 아름다움을 보여주셨고, 더 중요하게는 제 자신의 길을 찾을 용기를 주셨습니다. 청중들 사이에서 감동의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이수연은 잠시 혼자 남아 무대 위에 서 있었습니다. 빈 강당을 바라보며 그녀는 자신의 여정을 돌아보았습니다. 11살의 수학 천재로 발견된 순간부터 하버드의 제안을 거절하고 자신만의 길을 선택한 결정, 그리고 지금 이 순간까지 그녀의 머릿속에는 문득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는 같은 재능을 가졌지만 자신의 목소리를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녀, 이수연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용기를 내어 자신의 내면의 소리를 따랐고 그 결과 수많은 아이들이 같은 용기를 낼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강당을 나와 봄볕이 내리쬐는 거리로 나섰을 때 이수연은 깊은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삶은 남들이 예상했던 것과는 다른 길을 걸었지만 그것은 그녀에게 완벽한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수많은 다른 이들에게도 영감을 주었습니다. 포럼 이후 이수연은 잠시 양양의 할머니 집을 찾았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90이 넘었지만 여전히 정정하셨고 작은 한옥에서 평화롭게 지내고 계셨습니다. 할머니, 오늘 포럼이 끝났어요. 정말 성공적이었어요. 할머니는 손녀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내가 자랑스럽구나, 수연아. 내 어머니가 하늘에서 보고 있다면 그녀도 무척 기뻐할 거야. 할머니, 제가 어렸을 때 해주신 말씀을 아직도 기억해요. 진정한 천재는 남이 정해준 길이 아닌 자신의 내면의 소리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하셨죠. 할머니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넌 그 말을 증명했구나. 넌 단순히 수학 문제를 푸는 천재가 아니라 자신의 길을 개척하고 다른 이들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운 진정한 천재야. 마당에 앉아 별을 바라보며 이수연은 깊은 평화를 느꼈습니다. 그녀의 여정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도전과 성장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제 자신의 길을 확신했습니다. 그것은 내면의 소리를 따라 걷는 길, 진정한 자아를 실현하는 길이었습니다. 서울로 돌아가는 기차 안에서 이수연은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봄의 푸른 들판과 산들, 그리고 멀리 보이는 바다. 그녀는 자신이 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여기서 꽃을 피운 것을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오늘 이야기 재미있고 감동적이셨나요?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도 함께 공유해 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과 함께 만드는 따뜻한 이야기 앞으로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